예, 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나이소의 강호 국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자, 강호라는 거는 이제 강과 호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연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구는 이제 연이 9개라는 뜻입니다. 연시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이소는 어떤 사람이냐? 관직 생활은 이제 오래 거친 사람이고요. 효종 때 수운정이라는 정자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곳에서의 광호 생활을 감정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윤선도 아시죠? 우리 시조의 대가인 윤선도와의 특히 교훈이 두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부사시사와 비교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맹사성에 이제 강호사시가가 있거든요. 우리 1학년 시험이 6월 모의고사에 동시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학년을 보니까 공통점이 많아요. 출제할 때의 그 테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시험에서는 어머니라는 주제, 그 다음에 강호라는 주제, 이런 것이 문학을 관통하면서 1, 2학년 동시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도 이제 제가 해서 올리니까요. 자료와 함께 비교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호라는 것은 이제 벼슬을 물러난 한객, 한가한 손님이란 뜻이죠. 그래서 거처하는 시골과 자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내용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수에서는 이제 성은과 화자의 처지가 나옵니다. 자, 어버이 낳으시고 임금이 나를 먹이시니. 자, 군사부 일체란 말을 떠올려 봤어요. 임금과 스승, 아버지는 한 몸과 같다.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충성과 스승님과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주로 나라에 대한 충성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낳은 덕 먹인 은혜를 다 갖고자 하였더니, 그죠? 성은을 갖고자 하였더니, 생각이죠. 의도, 충의 사상이 담겨 있는 거고요. 신하로서의 자세와 도리가 드러난 거고, 화자의 가치관도 드러났죠. 연군지정이라고 하죠. 수견이 이윽고 70이 됐다 이거죠. 그죠? 나라의 성은을 갚아야 되는데 어느덧 70이 넘었다. 화자의 나이를 이제 수치화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 할 일 없어 하노라. 그렇죠. 나이가 먹고 강호에 이제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노라는 역시 감탄형 어미에 의한 영탄법이 쓰였고요. 화자의 어떤 성찰적인 태도가, 사색적이고 성찰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이 종장에서는. 자, 공자께서 이제 70세, 70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만 종심이라고 합니다. 종심. 고희 칠순이라고도 하는데요. 공자 스님께서는 이른이 되어서는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0이 넘었다는 의미에서 유교에서 말하는 70은 역시 종심. 이때는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그만큼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많이 살았고 생일을.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뭐 청춘입니다.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70 먹은 노인이라고 하기가 뭐 할 정도로 굉장히 건강 상태들이 좋으셔가지고 이 조선 시대의 70하고 이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 충담사의 안민가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임금과 신하의 책무를 얘기하면 군과 신, 민의 도리, 그렇죠? 임금은 아버지고 신하는 어머니고 백성은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애민정신 있죠. 백성이 나라를 사랑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작품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읽고 충의 사상, 그렇죠? 임금에 대한 충,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3서에 가시면 이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연하의 깊이. 자, 연하가 나오면요, 우리 안개와 노을이란 뜻입니다. 연하란 뜻이요. 자연이죠, 자연. 깊이 곤한 병. 그러니까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라는 거죠. 효험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백약이 무효다. 온갖 약을 써도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연하 고질, 천석 고왕이란 말이 있거든요. 연하 고질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동별곡에 주로 나오는데요. 이 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강호에 버려진 지, 누가 화자의 처지죠? 10여 년이 됐다. 10년이 넘었네요. 화자가 자연에 온 기간을 수치화해서 제시해줬어요.
되었구나. 역시 감탄형 어미에 의한 영탄법을 제시했고요. 화자의 처지와 상황이 잘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죠. 다 못 죽음도 죽지 못하는 것도 그러한 것도 다 뭐든지 임금의 은혜다. 역시 영탄법이 쓰였죠. 자, 그러나라는 걸로 볼 때 화자의 과거 현재 감회를 대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성은이라는 거는 우리 유교 사상에서 많이 나오는데 자연에 완전히 동화한 건 아니죠. 왜? 임금님을 떠올린다는 거는 그만큼 사회, 속세를 떠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자연을 완전히 귀화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평안히 즐기는 일에 대한 감사를 하되 임금님을 떠올렸다는 거는 완전한 자연 친화가 아니다라는 거. 이것까지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관동별곡 뭐 여러 번 제가 반복을 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시간 나올 때마다 이 관동별곡은 필수로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고3 학생도 이제 어제 물어봤더니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본 적. 3년 내내 본 적이 없다. 아, 참 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죠. 학교에서는 뭐 배우는 학교가 있습니다만 출판사에 따라 안 배울 확률도 많아요. 그렇죠? 이거 대신 뭐 송민곡, 삼인곡도 배우는데 이걸 배워야 됩니다. 관동별곡. 그렇죠? 송민곡, 삼인곡은 물론 배워야 되지만 그 전에 이게 돼 있어야 여러분의 고전 실력이 기초가 쌓이는 겁니다. 아시죠?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간을 내서. 자, 관찰사 임명을 받는 장면인데요.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자, 여기서 이제 강호의 병이 깊었다. 요 장면에서 이제 끌어온 거죠. 연하고질 천석고항. 그쵸? 예. 당시에 그 사대부들이 많이 썼던 그런 관용 어구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꼭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마 이러한 모습의 작가가 아닐까. 나이소의 그 모습. 그쵸? 여러분도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시고요. 자, 옷으로 가겠습니다. 강호한정의 만족감이 됩니다. 만족감. 그래서 달이 밝아요. 또 바람도 잠잠하여 또 물결이 비단이다. 비단같이 굉장히 물결이 아름답다는 얘기죠. 그죠? 은유법이 쓰인 거고요. 자연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잘 드러나 있는 거죠. 단정을 비껴 놓아. 단정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소형배. 그죠? 소형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스듬히 누워. 그죠? 오락가락하며 즐기는 이 흥, 그 배 위에서의 어떤 그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배 위에서 여유롭고 한가한, 그쵸? 인력 편주라고 하죠. 우리 조각배, 작은 배, 소정, 소선, 배선자 해가지고 조각배라고 하시면 되죠. 편하게. 이러한 작은 배에 누워가지고 자연을 즐기는 우리 화자의 모습을 우리 읽을 수가 있는 거고요. 백구야 하면서 백구를 항상 따라다니죠. 왜 여기서 날아다니는 백구가 있죠? 하, 너무 즐겨 말아라. 자연에 즐기는 이 백구의 모습을 보고 도노법이죠. 또 즐겨하지 말아라. 명령형을 썼어요.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알까? 너무너무 두렵다. 내가 근심이 되니까 너무 티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감탄형 어미에 의한 영탄법이 쓰인 거고요. 도치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 백구야 세상이 알까? 두려우니 즐겨 말아라. 이렇게 해야 정상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화체를 쓴 겁니다. 대화체. 대화는 아닙니다. 대화체는 맞아요. 그리고 말하기 방식도 맞아요. 그러니까 대화는 이제 우리 송민곡에서 나오는 감녀와 을녀가 직접 주고받는 말이 있어야 대화고요. 이 대화체라는 거는 대화의 형태란 뜻이니까 이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물알체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요. 자연에서 누리는 흥겨움을 세속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시적 화자의 태도와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만큼 뭐하다? 자연에서의 즐거움이 기쁘다 이 얘기죠. 그렇죠? 너무나 재미가 나고 신바람이 난다. 이게 중요한 주된 정서라는 걸 꼭 확인하시고요. 자, 백구. 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이 백구가 자주 나오는데 이 백구의 의미, 소재의 기능을 보면 화자의 즐거움이 투영된 대상 자연물이 맞습니다. 그렇죠? 또 화자의 내적 성찰하고는 관계가 없죠. 화자에게 세월의 흐름 아닙니다. 또 한가로운 삶, 이의자적한 삶, 요거는 맞아요. 화자의 비판 이것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소재의 의미, 백구의 소재의 의미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또 이 백구는 주로 다른 작품에 많이 나오는 게 무욕입니다. 무욕. 무욕이라는 거는 욕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욕심이 없다.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안본지족의 삶이라는 건데요. 피소주 무절이 으스으습다 어른 대접. 자, 이게 뭡니까? 풀로 만든 소주와 무절임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고요. 소박하고 간편한 차림이죠. 근데 이제 이것을 어른을 대접하는데, 손님을 대접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비웃어요. 그쵸?
자, 어른을 대접하기에는 화자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제시한 건데 비웃는다. 남들이 아무리 그렇게 비웃어도 인용했죠. 간접 인용. 초좋다, 초라하다 하지만은 그죠? 초라한 건 인정을 한 겁니다. 두어라, 내비둬라. 응? 영탄법이 나온 거고요. 이것도 이렇게 소박하게 음식을 차리는 것도 그 자체도 나의 분수다 이거예요. 나의 분수. 분내사. 그것이 바로 분수에 맞는 일을 한 것이니 분수에 어긋나는 게 아니란 얘기죠. 하노라 그러면서 영탄법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본지족의 삶, 안빈낙도의 삶, 그죠? 현재 소박한 삶에 만족하고 있고 흡족해하고 보람과 충만,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유유자적한 강호 한정의 모습을 잘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나오는 이제 피가 바로 이제 요겁니다. 이제 피.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 피라는 잡초입니다, 잡초. 이걸로 음식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소박한다는 거 알겠죠? 보통 잡초라고 하는데 이 잡초로 음식을 만든 거니까요. 자, 연시조고요. 전체 9수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그 조선 후기입니다. 후기에 나이서가 지은 시조고요. 주제는 자연을 즐기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어부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찬, 자연을 예찬하죠. 성찰하죠. 또 자기 자신을 물의 안정인 뭐냐.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정서를 노래했다. 그쵸? 강호 연군각. 자연에서 임금을 생각한다. 이 얘기입니다. 연군지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확인 문제 한번 보실까요? 변형 28문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 두 문제만 대표적으로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1번과 2번에 대한 OX를 꼭 써주시고요. 그 이유와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답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유를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한 문장으로 써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요즘 감기 몸살로 지금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점 양해 바라시고요. 다음 시간에 꼭 뵙겠습니다, 여러분.